안녕하세요, 카젠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더 뉴 아우디 A6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A5에 이어서 국내에 이제 아우디가 다시 판매를 재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아우디 A6는 8세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출시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모델과 똑같은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해 보여드렸었던 7세대 페이스리프트와 비교를 할 경우에 완전히 다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겠고, 무엇보다 전면에 얼굴이 라이트하고 이런 커다란 그릴, 또 하단 범퍼까지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뤄내는 얼굴의 모습이 상당히 다이내믹하면서도 좀 세련됐죠. 어떻게 봐도 새로 나온 차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8세대 더 뉴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MLB 에보 플랫폼으로 만들었고요. MLB 에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모듈라 플랫폼을 쓰면서 MLB 플랫폼이 있었고, MLB 에보는 좀 다음에 이제 더 개선돼서 나온 플랫폼인데, 지금은 뭐 포르쉐도 쓰고 있고 아우디도 쓰고 있고 람보르기니도 쓰고 있고 하지만 아우디가 가장 많은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한 더 뉴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모두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지금 콤포트하고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엔진은 4호 TFSI 한 종류만 나오고요. 지금 이제 램프류들을 보시라고 불을 켜놔 봤는데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쭉쭉 뻗어서 위쪽으로 갔죠. 그리고 데이라이트도 하단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헤드램프는 역시 매트릭스 LED 방식의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지금 안개등이 들어갈 이 자리는 막혔죠. 하지만 위에서 충분히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각도에서 볼 경우에 차의 얼굴이 단단해 보이죠. 빈틈이 없잖아요. 헤드램프와 그릴이 거의 맞닿아 있고,
또 그릴 양옆으로는 이런 좀 디자인 장식까지 S라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범퍼가 들어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차가 보여주는 인상은 굉장히 꽉 찬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 엔진 보닛에 후드에 들어간 V자로 들어간 이 라인 역시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는, 다이내믹해 보이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전유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사이즈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길이가 7mm, 그리고 폭이 12mm, 높이가 2mm 정도 늘어났을 뿐입니다. 수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눈으로 볼 경우에는 이전 7세대 페이스리프트보다 유려합니다. 특히 이 옆에서 볼 경우에는 지금 4가닥 선이 보이시죠? 먼저 요 앞쪽 타이어 휠 하우징에서 시작한 선이 저 S라인 배지를 지나서 문고리 밑으로 쭉 흐르다가 사라지고, 또 2열 문고리 위에서 라인이 하나 나와서 이게 숄더를 타고 테일램프까지 이어지고, 또 도어 하단에 보면은 2가닥이 깊게 조각칼로 패어 놓은 것처럼 해놔서 이렇게 4가닥 선이 흐르는데, 이 선들이 보면은 직선을 쭉쭉 그어 놓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는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의 볼륨감도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앞쪽 45도에서 볼 때와 또 옆에서 완전히 측면에서 볼 때, 또 뒤쪽 45도에서 볼 때 이런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여전히 롱노즈 숏데크, 그러니까 엔진 쪽은 길고 트렁크 쪽은 짧은 이런 스타일링을 유지를 해서 전형적인 3박스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쿠페스러운 스타일링은 가지고 왔어요. 뒤에서 볼 경우에 상당히 스포티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테일램프가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얘는 그리고 콤포트 프리미엄 할 것 없이 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모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램프가 주르륵 켜지죠. 이게 이제 주변 차들에겐 좀 더 내 차가 인지가 빨리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멋진 요소 같습니다. 후방 한계등도 보시라고 지금 켜놨고, 한쪽에만 저렇게 들어오고요. 또 테일램프 가운데 보시면 저렇게 크롬 바가, 크롬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폭이 12mm가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더 차가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플러 팁은 2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저건 가짜예요.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범퍼도 S라인 범퍼가 들어갔습니다. 더뉴 아우디 A6가 겉에서 봤을 경우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더뉴 아우디 A6 사우থ FSI 촬영을 했는데 뒷자리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전시장에 와서 한번 더 찍으려고요. 아우디 태안모터스 도곡 전시장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네, 사우থ FSI 발공간은 지금 뭐 설명할 거 없이 넓습니다. 발공간은 지금 충분합니다. 발등까지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 여기도 또 펴놨는데 이게 조형미도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좋습니다. 여기 B필러에 송풍구도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내려보면은 도어 형태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죠. 리어 글라스도 뚫려 있는데 이 스티커가 붙어서 그렇지 시야가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후방 시야를. 이 필러도 이렇게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뒤를 바라볼 때 좋고, 또 이 헤드레스트도 살짝 푹신푹신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 보면 좀 신경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트와는 다르게 좀 더 푹신푹신한 쿠션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확실히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가운데에 사람이 앉으면 좀 쩍벌하고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다리를 벌리고. 이번에 A6는 프리미엄이든 콤포트든 모두 4존 에어 컨디셔너가 들어가서 이렇게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모두 터치식입니다. 0.5도씩 조절이 되고, 근데 전 다이얼이 개인적으로는 있으면은 좀 더 빨리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쯤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열선도 이렇게 3단계로 모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그리고 C가잭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발밑에 보시면은 송풍구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A6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온도 조절을 별도로 해서 2열은 물론 아닙니다만 1열은 발밑에 온도 조절만 또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1도 낮출 수 있거나 1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쾌적한 부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허벅지 받침도 보시면 꽤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허벅지 받침을 짧게 해가지고
뒷공간이 좀 더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A6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독서등은 이 위쪽에 달려 있는데, 얘는 앞과는 다르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그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켜고 끄는 기능만 들어갔고, 지금 이 선쉐이드가 없고 뒤쪽 글라스에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B필러에 몰딩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몰딩이 보이지 않아요. 이 파노라믹 선루프도 물론 2열까지 오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채광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죽 색깔은 갈색이 예쁘네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는 거고, 재밌는 거는 저 센터 암레스트에 쓰인 가죽하고 시트 가죽의 색깔이 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레탄이라 아마 색깔을 100% 똑같이 맞추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더 뉴 아우디 A6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본 자동차 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그렇고 무게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이지 트렁크는 적용이 됐고요. 킥을 하면 소음도 작아요. 공간은 익히 A6에서 봤었던 수준입니다. 기존의 7세대 페이스리프트에서 봤었던 트렁크와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구획이 특별히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죽은 공간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C가잭이 있고, 또 왼쪽에는 이런 네트가 있고, 재밌는 거는 얘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긴 한데 이 안에 보면 보통 트렁크에 갇힌 사람들 탈출할 때 쓰라고 이런 해치가 있잖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숨었나 살펴보니까 요 왼쪽에 이 네트 안쪽인데 여는 공간에 이런 녹색 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숨겨놨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차가 얼마나 흡차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흡차함들을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썼어요. 이런 것도 차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또 이 고리는 이렇게 걸 수 있고, 여기는 오디오 우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는 뭐 이런 틈바구니에다가 물건을 좀 더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펑처 키트 자리일 것 같은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툴이 있는데 요거 참 못 보던 도구도 들어있는데 이게 유리창을 깨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트렁크 네트 거리도 참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죠. 요 트렁크 네트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뭐 이를테면은 헬멧이라든지 그런 거를 두면은 묶기 용이하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별도 고리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를 들여다보면 저긴 아마 스피커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은데 빠졌죠. 그리고 2열 시트는 접히지만 이쪽에서 접을 수 있는 레버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접을 경우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2열 시트는 그리고 4대2 대4로 접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만 아예 접어서 스키스루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다 접어서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그리고 저 삼각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트렁크를 다시 한번 킥으로 닫아 볼게요. 물론 전동식이긴 한데 킥으로도 닫히거든요, 얘는. 닫히는 소리는 살짝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바깥보다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비교할 경우에 외관적인 부분도 단번에 풀체인지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진에 공개됐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와우 했었던 그런 좀 깜짝 놀랄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죠. 두 개로 나뉘어진 센터 디스플레이가 압권이고, 또 이 버추얼 콕핏 역시 혁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버추얼 콕핏은 기존에 봤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위성 지도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뷰 버튼을 운전대 스포크에 있는 버튼 갖다가 조작을 하죠. 스티어링 휠은 만두 핸들이라고 별명 붙었었던 운전대랑 달라졌죠. 완전히 전에는 이 스포크가 4개였다가 이젠 3개로 3스포크로 바뀌었고, 손을 잡아보면은 엄지거리라든지 또 이쪽 보이시나요? 여긴 살짝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이런 것도 스포티한 그런 감성적으로나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개선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9시 방향, 3시 방향에 있는 버튼으로 메뉴들을 조작을 하고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을 보자면 뷰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이 연동해서 바뀌거든요.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를 이렇게 크게 띄울지, 아니면 지도를 아예 크게 띄울지, 또 왼쪽 오른쪽 버튼 갖다가 아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더 뉴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빠진 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Q7 45 TFSI라든지 아니면은 A5 쿠페 같은 경우라든지 빠져가지고 좀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이번 A6는 콤포트 트림이든 프리미엄 트림이든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이 레버도 그대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조작을 하는데, 보시면 땡기면은 활성화, 그리고 세트 누르면은 속 설정이고, 그리고 속도 리미터까지 이 위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는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손에 익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조작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참 압권이죠. 게다가 또 프리미엄 트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속도만 지금 떠 있는데 0이라고, 이것도 이제 주행 상황에 따라서 뭐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많은 정보를 띄워줍니다. 이것도 프리미엄 트림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랑 콤포트 트림이 4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편의사양 옵션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또 이 인레이적인 부분에서도 얘는 지금 리어루드 대시보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콤포트는 여기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갖췄고요. 또 라이트가 달라졌어요. 전에 어떤 돌리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누르면 이제 메뉴가 바뀝니다. 보시면 눌러볼게요. 오토, 하향등, 차폭등, 전조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안개등은 별도로 빼놨어요. 이걸 누르면 전천후등이라고 뜹니다. 리어 안개등, 후방 안개등이죠. 네. 더 뉴 아우디 A6의 경우에는 이 바뀐 MMI가 어떤 변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중단과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위에는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내비게이션도 이쪽에 띄우고요.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하단에는 공조장치, 그리고 별도의 그런 좀 핫키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부터 보면은, 위에는 이 메뉴들이 내 의도대로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건 당연히 되고요. MMI 설정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일반에서는 뭐 기본적인 세팅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3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3가지를 각각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높이, 밝기, 회전, 내용까지. 내용은 켜고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콕핏도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이건 아예 그냥 꺼버리는 건 아니고, 보여드리자면 지금 주행 효율로 돼 있어서 8.4km/L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면 뭐 평균 속도라든지 또 주행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언어, 사운드, 음성 안내 및 톤, 사용자 연결된 장치, 연결 설정, 내비게이션, 화면 넘김도 속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이 디스플레이들의 문제점이긴 한데, 테슬라도 그랬지만 지문이 많이 묻어요. 지금 제가 한번 심지어 훔쳐낸 상황이거든요. 한번 닦았어요. 근데도 지문이 좀 많이 묻죠. 그래서 아우디에서는 별도의 이 융을 판매를 하네요, 액세서리로. 지금 이거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지금 온 걸 안 받았더니 이렇게 알림이라고 뜨는 거,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서 위에 내리면은 뜨듯이 지금 못 받은 전화,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일단 가볼게요. 차량은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는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4개입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인데, 개별 설정에 가보면 2가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주행과 스티어링. 그래서 운전대 무게감이죠. 승차감, 균형, 스포츠, 그리고 주행은 파워트레인인데, 효율, 균형, 스포츠에 따라서 엔진 리스폰스하고 트랜스미션 그 기어 시프트 타이밍까지 조절이 연동해서 됩니다.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은 이제 내가 얼마나 연비운전 했는지, 운전하면서 뭐 팁을 주는 거겠죠.
종용하는 거고, 시트는 운전석 시트 엔트리 보조. 이거는 시동 끄면은 시트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에어컨은 이제 프리미엄 트림에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오나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실내에 좀 안 좋은 공기가 있다 싶으면 그 방향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열선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건 물리 버튼으로 빼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것도 아예 메뉴를 다 집어 넣었고, 조명 및 시야, 실외등, 실내등, 레인 센서. 실외등 같은 경우는 뭐 오토 하이빔이나 이런 거고요. 승차차 등은 웰컴 라이트인데 얘는 아우디 마크가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밝아서 보이질 않네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레인 센서는 뭐 자동으로 비나 눈이 느껴지면 와이퍼 작동하는 거고, 주차보조 시스템, 얘는 카메라가 엄청 좋아요. 주차보조 시스템 카메라가 이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3D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의 차를 그려놓고 왼쪽에서 보여줄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여줄지, 이게 거기다가 가보면 신기하죠. 지금 보셨나요? 저 왼쪽에 실제로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까지도 저렇게 띄웁니다. 다시 전진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무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저기에 제가 지금 가방을 늘어놨거든요. 요게 지금 저거예요. 야, 대단하네 진짜. 저것까지 가상으로 저렇게 즉각으로 만들어 내나봐요. 그리고 3D는 보여드렸고, 3D를 꺼보면 이거는 앞에 넓게 볼 거냐 아니면 좁게 볼 거냐예요. 네, 이게 광각이고, 이건 앞에, 그리고 이거는 후방. 이게 얼마나 차가 커브를 틀면 벌어지는지까지도 감지가 되니까, 만약에 이 선 안에 무슨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피하라는 거겠죠. 이야, 이건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후방 뒤쪽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광각으로 후방, 이거는 측면. 사이드미러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앞 타이어, 얘는 또 뒷 타이어. 줌은 안 되네요. 후방 카메라 청소도 있네. 이건 지금 와샤액을 카메라가 뿌렸네요. 이야. 지금 후방 카메라는 와샤액이 요즘 뽀글뽀글 거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후방 카메라 워셔 같은 경우는 쓸모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것도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최대로 할지 개별 설정으로 할지 기본으로 할지도 정할 수가 있고, 최대로 하면 제어를 제일 많이 하는 거고, 보조를 개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리 경고 시스템, 이런 정보들이 설명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설명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시스템 한도 내에서 속도가 약 60k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가 결론이에요. 보면 아우디 프리센스 역시 한도 내에서 보호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사이드 어시스트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거리 경고 시스템은 앞차와 차간거리 가까워질 적에 계기판에 알람, 사운드와 비디오적으로 알람 주는 거고요. 오디오와 비디오로. 그리고 아우디 프리센스 같은 경우는 전방위 360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블리스예요. 사각지대 경고장치. 그리고 교차로 보조 같은 경우는 삼거리에서 좌우에서 차가 올 경우에 알려주는 거죠. 알람으로 주는 거고, 출구 경고 시스템은 뒤로 뺄 적에, 차 뒤로 뺄 적에 알람 주는 거고, 휴식 권장은 뭐 운전 오래 하면 좀 쉬라고 사인 띄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를 최대로 할지 기본으로 할지 한 번에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 메뉴는 오토 스타트 스톱도 여기서 끄고 켜고요. 그리고 이건 차선 유지 경고 장치를 끄고 켜고요. 또 이거는 핫키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여기 한 번에 빼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 위에다가 이런 메뉴를 띄우죠. 그리고 얘는 이전 세대 아우디에서 보면은 센터페시아 위에 모니터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숨겨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르면
위에가 꺼집니다. 그리고 눌러도 그냥 켜지고, 이걸 눌러도 다시 켜지고. 그리고 에어컨 켜기를 해보면 에어컨이 완전히 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온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누르면 0.5도씩 조절도 되고, 아예 그냥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방향, 풍향 조절이고, 이건 풍량 조절.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식이니까. 그리고 열선, 통풍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얘는 동시에 켜지기도 하네요. 또 이건 이온아이죠. 또 이건 눌러보면 위에서 에어컨 관련 기능을 띄웁니다. 리어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싱크하면은 4존을, 이거 보세요. 하단 디스플레이에서 손가락을 모으는 제스처를 사용하면 동기화. 제가 이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서 지금 모으고 벌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싱크 불이 켜지고 꺼져요. 그리고 위에 에어컨도 여기도 라인이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엔진 시동 버튼이 이쪽으로 옮겼죠. 그리고 카메라였고, 요건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거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기어 노브, 전자식 기어 노브가 PR&D가 자리 잡고 있는데, 손목 놓고서 화면 조작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만듦새도 좋고, 또 여기 가죽 부츠도 잘 대놨고요. 또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러분, 이 덮개도 프리미엄 트림에만 있어요. 컴포트 트림에는 없습니다. 지지하는 것도 좋고요. 또 여기는 키 구멍도 있어요. 키에 맞춤 맞게 아주 돼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려놓으면 충전도 바로 되고요. 뒤쪽에는 SD카드 슬롯하고 심카드, 또 USB 포트 2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센터 암레스트 공간이 크진 않은데 구획을 잘 나눠놨고, 또 이런 무선 충전 패드까지 갖추고 있어서 쓰임새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확장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 스티어링 컬럼 조작을 전동식으로 하죠. 근데 이것도 프리미엄만 이래요. 콤포트는 수동식입니다. 여기서 레버 가지고 조작하는 거 있죠, 그 방식이고, 또 지금 이제 페달 같은 경우는 일반 고무 페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오르간 타입이 아니네요. 아까 밟아보니까, 그리고 킥다운 스위치의 느낌이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풋레스트도 잘 돼 있고, 또 여기 재밌는 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엄청 깊어요. 지금 제가 주먹을 넣어볼게요.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통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탄약통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깊어요. 요 각도에서 보면은 저 기어 노브 굉장히 아름답죠. 모양새뿐만 아니라 손목을 올리고서는 MMI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프리미엄은 여기가 정전식이잖아요. 콤포트는 이게 정전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이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되는데 메모리 버튼이 참 큽니다. 마감이 훌륭해요. 당연히 윈도우는 모두 원터치를 지원을 하고요. 업다운 모두. 그리고 재밌는 게 키즈락도 버튼으로 해놨는데 이걸 또 좌우를 또 나눠놨어요. 이거 꽤 귀찮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뒷자리에 집사람이 탔는데 키즈락을 걸어놓으면 양쪽 문이 다 잠기니까 못 내려가지고 안에서 못 열어가지고선 내가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버튼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좋네요. 도어 포켓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입구가 좀 작긴 하죠. 그래도 뭐 물건 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트렁크는 여는 것만 전동식 지원을 하네요. 닫는 건 안 돼요. 시트는 스포트 시트는 아닙니다. 컴포트 시트고요. 옆구리 볼스터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받침도 적당히 튀어나와 있어서 몸은 잘 지지하고요. 허벅지 확장은 안 되고 이렇게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딩, 그리고 요추 받침만 지원을 합니다. 네, 이제 더 뉴 아우디 A6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경우 이런 사운드는 전에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봅니다. 정차 시에는 소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살짝 엔진 돌아가는 느낌만 느껴집니다. 4호 TFSI 엔진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A5 스포츠백 그리고 Q7 4호 TFSI와 같은 엔진이고요. 맞물린 변속기도 7단 듀얼 클러치고 최고 출력 252마력인데 5000에서 6000rpm 사이에 나오고, 최대 토크는 37.7kg 포스미터고 1600에서 5000rp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중량도 1820kg이라 신형 아우디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차체 곳곳에 써가지고 경량화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차의 운동 성능 또 효율성 이런 부분 모두에서 큰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콘크리트 바닥인데 이런 바닥에서도 지금 225 18인치 휠 타이어 신고서 괜찮은 주행 질감입니다. 사실 근데 A6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 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새 디자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컴포트든 프리미엄이든 225에 18인치는 똑같은데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컴포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포크가 적은 약간 좀 터빈 같은 그런 느낌의 휠이 들어가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멀티 스포크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얘가 다이내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컴포트 휠은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고, 지금 달려보니까 이 엔진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이전에 Q7 45TFSI도 그랬고 A5 스포츠백도 그랬지만 거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토크 37.7이 1600에서 5000까지 나오고 최고 출력 252마력이 5000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효율도 의외로 괜찮고요. 그래서 이 엔진이 엔진 오브 더 이어에 뽑힌 엔진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활용도도 많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옆유리는 홑겹이에요. 앞뒤 모두 어쿠스틱 글라스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꽤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진동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걸러냅니다. A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만나본 차 서스펜션 중에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6는 그거보단 살짝 좀 못 미치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중형 세단에는 괜찮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 노면 진동 잘 걸러내고요. 그러면서도 운전자한테 그러니까 노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서, 일관되게 전달해서 운전하면서 어떤 차가 막 신경질 부릴 것 같은 갑자기 뭐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잘 달리다가 갑자기 그립 잃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건 물론 한계 주행 할 적에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겠어요. 지금 그리고 요 A 필러도 보시면 이쪽에도 또 김서리지 않게끔, 그리고 송풍구도 이쪽에 뚫려 있고, 또 이 필러의 디자인 자체도 약간 깎아놨잖아요. 보이실 텐데 이쪽 카메라로. 이런 것 때문에 시야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인데 이것 역시 운전자에게 사이드 미러 형태는 얇게 빠져가지고 좀 좁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잘 보이고요. 뒷시야가, 뒤쪽이. 또 요 틈으로 보이는 요런 사각지대도 안 보이는 곳 없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들어가서 엔진에 마치 벤츠에서 EQ 부스트처럼 이 턱에서 올리는 턱에서 있는 그걸 살짝 조금씩 거예요. 그래서 발진할 경우에 조금씩 매끈하게 발차기 좋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아무튼 처음 보는 방식이죠. 처음 보는 건데 이제 않고 그런 거 그것은 뭐 A5나 비슷한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 운전대 느낌은 아주 단단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떤 전형적인 중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다이내믹으로 바꿔보면 어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기존에 그 A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들어갔었죠. 스포츠로 하면 확실히 좀 조향 감각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형 세단의 느낌보다는 작은 차 모는 것처럼 날선 느낌으로 바뀌네요. 무게감도 있고, 무게감뿐만이 아니라 좀 조여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차를 내 의지대로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조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에어 컨디셔너 조작 있었잖아요. 설정에서 이 발밑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밑 온도 차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발밑 온도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20.5도로 했지만 이거보다 발밑은 1도 떨어지게 세팅을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서늘한 바람이 나와요. 이거 되게 쾌적한데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한데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별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편의사항이에요. 제로백은 6.3초인데 이 정도면 뭐 준수한 편이죠. 공인연비는 복합이 11.4거든요 11.4km 가는데 그거에 준하거나 그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지금 제가 교외로 좀 빠져서 달리고 있긴 한데 교외에서는 뭐 13 중반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요. 도심에서는 물론 뭐 11.3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긴 하는데 이 450 TFSI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 넘치는 엔진이거든요. 이미 검증이 된 것도 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적에 Q7을 몰기에도 아쉽지가 않았었으니까 물론 뭐 그 초반에 가속력 그런 굼뜬 것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건 인지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좀 크게 결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450 TFSI 엔진으로도 Q7을 충분히 끌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껏 1830kg 짜리 A6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여유롭게 편히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어떤 추월 가속하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럴 경우에도 지금 살짝 뭐 짧은 딜레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치고 나가는 거는 거의 뭐 폭발적이라는 표현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이 오르간 페달이 아니다 보니까 액셀러레이터를 깊게 풀가속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킥다운 하기 위해서 좀 밟을 적의 느낌이 좀 뭐라 그럴까 이질적이에요.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르간 타입 아닌 액셀러레이터 페달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이내믹한 운전 재미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려보면 또 이런 커브길에서도 잘 잡고요. 꽤 잘 잡아요. 바깥은 수축, 안쪽은 신장하잖아요. 서스펜션이. 근데 바깥에 최대한 눌린 서스펜션 느낌이 좋습니다. 그 느낌이 그러니까 꽉 눌렸을 적에 스프링이 눌려 있고 댐퍼는 그 띠용띠용 하는 걸 잡고 있고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안정적. 그것 때문에 운전자가 좀 더 자신 있게 돌아나갈 수 있고 차를 믿고서 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탈출할 땐 특히나 이 엔진이 지체 없이 가속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넓게 뺐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고급차를 이를테면 집으로 예를 들면 넓은 집 같은 경우는 잉여 공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고급 주택 어떤 넓은 집, 비싼 집이라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고급차로 갈수록 이런 잉여 공간이 많아집니다. 차 사이즈가 큰 것도 있지만 아니면은 차 사이즈는 한정된 안에서 그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이런 대시보드 공간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송풍구 앞에도 이런 턱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는 넣으면 넣을수록 이 조수석 사람이든 운전자든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는 고급차 감성을 물씬 내기 위한 이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A6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패밀리 세단의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고급차로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쓰인 소재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확실히 고급차로 가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어요. 계기판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여기 이피션시가 써지네요. 그 차이는 있겠어요. 지금 효율 그리고 승차감이면 콤포트로 하얀 글씨, 자동이면 오토 흰 글씨, 다이내믹이면 빨간 다이내믹 글씨와 그리고 위에 단수 기어 표시가 D에서 S로 바뀌네요.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은 깨어날 적에 살짝 진동은 있습니다. 근데 깨어날 때 신속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담력이 좀 초반에 빨리 올라오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차 탄 게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가 50km가 안 탄 차를 지금 받았거든요. 완전히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들이 자리를 지금 안 잡은 상황인데도 뭐 길들이기가 필요 없을 만큼 만듦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뭐 밀린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브레이크는 좀 담력이 세게 초반부터 세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지금 뭐 S라인 패키지만 들어갔을 뿐이지 상급 브레이크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좀 써볼게요. 땡기면은 이제 활성화 된 거고요. 세트 누르면 지금 이제 속도가 세트가 된 거예요. 75km로 해서 뷰를 바꿔서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표준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 항목, 이런 트립 컴퓨터도 보이실 거고, 연비는 지금 8.6인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시승하는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어떤 참고할 항목은 아닙니다. 지금 노면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꽤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차원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대략 한 30초 정도 지나면 이제 잡으라고 사인이 뜹니다. 가운데도 문구로 뜨고 이 위에도 주황색으로 뜨죠. 그래서 다시 잡으면 인지를 해서 바로 다시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차간 거리는 좀 좁혀 볼게요. 앞차와 차간 거리를 좁혀 보면 좀 더 가까이까지 가면서 이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니까. 지금 살짝 휘어진 길이잖아요. 보실게요. 저 앞에 트럭이 있긴 한데, 네, 이런 길에서도 잘 잡고 가고, 중앙을 지금 갑자기 트럭이 끼어들었는데도 이 제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람 사운드를 주고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초 지나면 사인, 그리고 한 20초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삥삥삥삥 알람, 그렇게 한 5초 10초 지나면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토탈로는 60초라고 보겠네요. 30초 20초 10초. 그리고 이 작동할 적에 약간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소리가 나네요. 딸깍딸깍. 그 소리는 독특합니다. 이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 맞물린 7단 DCT S트로닉은 뭐 익히 너무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그 자동 변속기 같은 매끄러운 변속에다가 또 직결감까지도 갖춰가지고, 특히나 이런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달려보면은 더욱더 좀 펀드라이빙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변속기와 엔진의 궁합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속 느낌은 A5 스포트백만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중량이라든지 차 사이즈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꽤 준수한 달리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큰 커브는 아닌데 요런 좀 작은 데를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허둥대는 느낌이 어디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액셀러레이터 밟을 때 그게 확실히 이 오르간 타입은 이렇게 그냥 밟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일반 액셀러레이터다 보니까 그게 계속 좀 걸려요, 발에서. 오늘 이제 아우디에서 가장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더 뉴 아우디 A6 45TFSI 프리미엄을 시승했습니다. 이전에 바로 만났었던 Q7 45TFSI라든지 아니면 A5 스포트백 45TFSI라든지 그 녀석들을 경험하면서 이 엔진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예상은 할 수 있었거든요. 아, 이 엔진 좋구나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 신형 플랫폼에 완전히 새로 만든 A6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니까 예상했었던, 그리고 기대했었던 수준 이상으로 그 위를 웃도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 딱 어떤 벤츠라든지 E클래스 5 시리즈 부딪힐 그런 모델들과 점쳐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물론 뭐 늦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얘는 좀 앞서 나왔었던 두 모델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꽤 많이 이 세대를 비교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내믹, 펀드라이빙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BMW가 조금 위에 5 시리즈가 좀 더 위고, 근데 이제 동급 모델로 놓고 봐야 되는데 530i랑 놓고 볼 경우에 좀 더 위라고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얘도 펀드라이빙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 펀드레이빙은 이전 7세대 페이스리프트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운전 재미 면에서. 그리고 거주성도 전과 진배 없이 좋아진 것 같고, 디자인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무랄 그 흠잡을 데가 없고, 편의사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얘는 고를 수 있는 엔진은 45TFSI 하나로 단일 트림이지만 콤포트와 프리미엄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간에는 400여만원 차이가 나고 편의사용적인 차이가 있고, 근데 프리미엄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편의사용적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사용 면에서도 뭐 나머지 둘과 벤츠, BMW와 겨룰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자율주행 성능은 좋네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는 편입니다만 그건 뭐 벤츠나 BMW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괜찮고요. 스타일링은 저는 A6 훌륭한 것 같아요. 안팎으로 뭐 눈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재적인 부분은 간혹 가다가 걸리는 데가 약간 있는데 좀 더 뭐 고급 가죽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 가격에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패키징을 할 경우에 구성할 수 있는 걸 따져보면 거의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맞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저거 선쉐이드는 빠졌죠. 지금 2열에서 양옆 선쉐이드도 빠졌고 리어 선쉐이드도 빠졌고, 그거는 근데 상위 트림 경쟁사들도 상위 트림 가야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A6 45TFSI 특히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어쩌면은 그리고 우위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아우디가 뭐 갑자기 가격 할인하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쇄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이번 시승도 태안모터스 도곡전 시장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시승차 제공 외에는 전혀 무슨 주문 같은 거 받은 적 없고요. 오히려 전 시장에서는 노출을 안 해도 지금처럼 해주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뭐 아우디에 너무 좀 아우디 입장으로만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쪽에서 접근을 하면 했지, 아우디를 탔다고 뭐 벤츠를 탔다고 BMW를 탔다고 그래서 제조사 입장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뉴 아우디 A6 45TFSI 프리미엄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바뀌었죠. 이렇게 완전 되게 얇은 라인으로 뺐어요. 이게 되게 차를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 쭉 뻗은 라인만이 아니라 이 밑에도 간접 조명처럼 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게 차를 참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오디오적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디오는 일반 그 아우디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버스 앤 윌킨스라든지 아니면 뭐 상급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오디오적인 리뷰는 딱히 뭐 해드릴 수 있는 역량이 되진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뭐 일반 팝송을 들을 경우의 느낌으로는 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면 스피커도 센터 스피커도 있고, 뭐 트위터라든지 스피커도 양옆에 도어에도 막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정확히 개수는 자막으로 남겨 드릴 텐데 괜찮은 수준이에요.